네, 기업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교보증권 스몰캡팀의 심상규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시장 정보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뭐 시장이 조용할 때는 야구 관련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죠. 네, 류현진 선수가 지금 또 게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2실점을 했고 다저스가 무사 만루라고 하는데 아싸라고 누가 그랬군요. 네, 뭐 점수를 잘 내가지고 류현진 선수가 힘을 내면 우리 시장에도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 좀 지쳐가는 시장인데, 자, 이럴 때는 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산뜻한 기업이 좀 등장합니까?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은? 예, 유현진 선수를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네. 연결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현진 선수가 잘 할 거라고 믿고요. 네. 종목 좀 투자하기에 괜찮은 기업을 선택해서 말씀드릴 기업은 농우바이오라는 회사인데요. 아, 농우바이오요? 네, 국내 종자 1위의 회사가 종자 우리나라에 사업체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사실 글로벌하게 종자 회사는 언젠가 한번 공중파에서도 다뤘지만 몬산토라고 그러죠. 어찌 보면 이미지가 악덕기업 같이 보이는데 국내 토종 종자를 또 나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농우바이오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들어보죠. 네, 종자 산업이 굉장히 지금 큰 시장인데 국내 업체들은 그러니까 1998년도, 2000년도쯤에 그때 많이 좀 정의가 돼서 피인수가 되었고요. 근데 농우바이오는 업력이 45년 이상 되어서 좀 살아남았고 지금 꾸준히 잘 하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들을 제치고 종자 사업체로서 1위를 좀 지키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13위 정도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와 고추, 배추, 당근 등의 그런 체조 종자에 강점이 있는 업체이고, 그리고 일례로 그 방울토마토, 동그란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거의 대부분 일본 품종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많이 지급을 하는데요. 최근에 대추 모양의 그런 긴 동그란 모양의 방울토마토를 농우바이오에서 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달콤하고 더 맛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 점 참고해서 보시고, 종자 산업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 분야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종자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한 4년 이상, 늦으면 1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개발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쉽게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산업 영역이고요. 종자는 식물의 씨앗을 채종을 해서 심는 그런 재래종과 그리고 교배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우량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배종을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개도국과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재래종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교배종 비중으로 꾸준히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점 긍정적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최근 3,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급감된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액 135억 원의 영업이익은 1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3, 4분기 매출액 168억 원의 영업이익 47억 원 대비하면은 영업이익 급감한 그런 수준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결산을 변경에 따른 착시 효과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난해 결산월을 10월에서 9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 4분기는 4월에서 6월이고 지난해 3, 4분기는 5월에서 7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 3, 4분기인 4월에서 6월을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오히려 1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 4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4, 4분기 2월이 되면서 4, 4분기는 매출액 200억 원의 영업이익 55억 원 수준까지 급증을 하고, 전년도 4, 4분기는 순적자였던 것을 감안을 하면 4, 4분기 매출액은 급증을 하면서 좀 3, 4분기 실적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이하게 9월 결산 법인이군요. 결산일 바꿔서 지금이 그러면 4, 4분기에 해당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자, 신토부리, 토종, 국산이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먹을거리에 유독 많이 쥐어지게 되는데, 항상 글로벌하게 얘기만 나오면 에너지하고 식량은 가장 주목받는 그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일본산 농산물에서는 이 방사능 오염 얘기가 좀 있죠. 아까 일본 토마토 방울 얘기하셨는데, 종자는 일본 쪽이 원래 그게 좀 있는 모양이죠? 채소 종자는 방울토마토도 그렇고 저희가 먹는 딸기 대부분도 일본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에서도 농우바이오의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예, 농우바이오는 1994년도에 중국의 법인을 설립을 했고 100% 자회사로 있고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매출액 110억 원의 순이익은 16억 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168억 원 매출액의 순이익 3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에 중국에서 가장
단일 품목으로는 매출 비중이 큰 당근 품종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당근 종자에 대한 매출액이 급감을 했고 그리고 보상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재고자산 처분 등의 일회성 손실 비용이 좀 반영이 되면서 2012년도에 중국법인의 매출액은 176억 원에 순이익은 13억 원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제 9월 결산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그런 부분들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순이익 5억 원으로 실적 감익이 좀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2014년도에 중국법인은 매출액 250억 원에 순이익은 25억 원 이상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가수로 보이고 있고 중국에서는 당근과 무, 고추 등의 품목에서 농후바이오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품목들도 교배정 전환 비율이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에 동사의 중국법인 성장세가 향후에도 좀 기대되고 있는 점입니다. 네. 자, 한때는 뭐 이 GMO라 그래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또 문제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토종 힘 좋지 않습니까? 네. 네, 하여튼 그런 농후바이오인데 이런 것들을 결산해 보면은 예상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 농후바이오가 지금 보니까 자본금 71억 원에 시가총액이 3,700억 작지는 않은 기업인 것 같은데. 예, 작지 않고 실적에 비해서도 뭐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일회성 비용과 그리고 중국법인 성장세 둔화에 따라서 연결 실적 매출액은 약 78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은 187억 원, 작년에 778억 원의 영업이익 178억 원으로 영업이익 24%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9월 결산이 마감되는 2013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60억 원에 영업이익은 200억 원 수준으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소폭 감소하지만 인력 증가에 따른 비용과 그리고 일회성 비용 등이 이례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에 연결 기준 가이던스 매출액은 1,000억 원에 영업이익은 26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3, 4분기 실적 급감을 대신해서 4월 4, 4분기에는 실적 급증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런 실적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빠져있는 수준에서 매력적이라고 보이고 있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PER 18배 수준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구간이지만 그래도 내년도 실적으로 보면 14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낮아지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30%가 넘고 향후에도 중국법인의 성장세를 필두로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점과 영업이익률이 25%가 넘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는 3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원고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시장 정보에 의하면은 미국의 탄소 배출권 얘기가 조금 있고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 해외에서 조림 사업을 하는 그 나무를 좀 많이 심어놓고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은근히 많이 주목을 좀 받던데요. 농후바이오는 혹시 없는지 나중에 파악이 되면 한번 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이제 조림 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그 유럽 중에 탄소 배출권 판매하기로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권한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슈캠스나 그런 업체들 그래서 공장에서 그 탄소 절감을 하면서 장치 설치해서 그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조림 사업 관련해서는 향후에 충분히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권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관련 기업으로는 이건 산업도 있고 그리고 한솔홈데코라는 기업도 이제 조림 사업으로 좀 잘 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 향후에 충분히 성장 가능한 그런 건 생각이라고 들기는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몰라가지고.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농후바이오 그러면 농림, 뭐 어쨌거나 먹을거리, 식량도 있지만, 녹지라고 하는, 이게 사실 산업이 발달하고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자꾸 자연을 찾게 되는 그런 심리. 네. 휴가를 아직 못 갔다 와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여쭤봤는데, 그래 또 나름 시장 정보를 역시 캐치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답게 또 잘 얘기하셨고요. 농후바이오도 뭔가 변화가 있으면 한 번 더 나중에 업그레이드 자료를 좀 얘기해 주시면 기업은 종자업체로서 국내 종자를 해외에서 널리 판매를 하고 알린다는 점에서 저희가 많이 아까 방울토마토랑 딸기도 말씀드렸는데 일본 품종을 많이 수입해서 쓰고 로열티를 제공한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그리고 성장을 좀 독려해 줘야 될 만한 그런 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이하게 농후바이오 한번 들어봤고요. 교보증권 스몰캡팀의 심상규 애널리스트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